네, 오늘 출석 1등은요, 우리 제이석원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과분한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제이석원님 출석 1등 하셨고요. 모하성님, 모하성님, 네, 프로여행 가입,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수익이 나셔가지고 그 일부러 우리 하 대표님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제가 좀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회원가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익이 최우선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돈을 벌어야죠. 네, 저도 또 분발하겠습니다. 윤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모아시장님, 정현님과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우선 수익을 내시는데 초점 맞추시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정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32분인데요. 33분에 시작할게요.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3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내일이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5월달은 알차게 마지막 날까지, 자, 5월이 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제가 알미 있는 본질적 악재, 우리 본질적이란 문제, 본질적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길다 하는 겁니다. 악재가 뿌리가 깊다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악성입니다. 악성.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개장 초부터 쭉 팔았는데요. 장 마감까지 1조를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유, 우리 엄망님, 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엄망님도 참 단타의 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사실 1조라는 게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1조나 파니까 충격적이죠. 선물시장에 1조 5천억이나 팔고. 근데 이게 지난 3월 15일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월 15일은 뭐냐? 3월 15일 같은 경우는 3월 14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선물 옵션 개별 종목, 지수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때는 그 다음날 한번 프로그램 매도가 몰아쳤는데, 이건 좀 기계적이라 볼 수 있는데, 어제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수한 알짜로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5월 24일 날 로이터 통신에서 엔비디아로부터 HBM 승인을 페일했다, 실패했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매물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를 대급하니까 유가증권시장의 순매도가 급증하는 이런 흐름이고, 5월 24일과 어제는 지수가 1% 이상 큰 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삼성전자 창사일의 첫 파업, 이게 중요해요. 창사일의 첫 파업, 뭐든지 처음에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항상 첫 기억은 크게 가죠. 그래서 파업까지 겹치니까 더더욱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파괴적인 자들, 파괴적인 사람들, 남을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권력과 돈을 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와 있지만 민주노총은 우리 주식시장에 M&A 하는 분들도 그 회사 노조가 민주노총이다 하면 M&A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고함 지르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참 서글픈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더더욱 삼성전자를 팔면서, 그렇다면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 가능성이 높겠죠.
HBM도 달라진 것도 없고 파업이란 얘기 이제 점점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 것 같은데, 그래 시장을 보니까 그나마 지금 상황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는 변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나마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주는 날은 지수가 좀 덜 빠지는구나 이럽니다. 최근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 외국인이 좀 매수를 안 하니까 어제는 지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하이닉스를 사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아주 서글픈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삼성전자를 둘러싼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아주 안 좋고 변한 게 없다. 어제 하나 더 설상가상으로 파업 소식까지 들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월 24일 이날부터 로이터가 이날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후엔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1조 4천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1조 7천억을 팔았네요. 삼성전자 한 종목을 더 팔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여타 종목은 순매수인데 어쨌거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이 초상집이 나면 한쪽이 심하게 기울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연봉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아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드디어 이제 2차 전지제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를 계속 얘기를 드리면 하이브리드 카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생각보다 더 지금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멀리 하십시오. 그나마 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나마 본다면 소재주들이 2차 전지는 소재주들이 상대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빠지만 대주전자재료 제가 2차 전지는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한다면 대주전자재료 정도만 보십시오 하고 제가 저 오늘 여러 차례 드렸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주식은 버텨잖아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뭐 크게 했죠. 그래서 어제 요것도 상당히 아픕니다. S&P 글로벌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 대해 신용등급을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본질적 문제죠. 요것도 상당히 유효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지식이 부족한 일부 인기 유튜버가 LG화학 이런 거 뭐 갖고 계세요. 엄청나게 벌 겁니다. 이런 얘기 해서 제가 턱이 없다 그랬죠. 지금 LG화학은 기본의 화학 업종도 힘들고 여기에다가 2차 전지까지 겹친 상황이에요. 아마 이러면 자금 마련을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조심하십시오 해왔는데 올가을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부정적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2분의 1 난다. 그럼 기업으로는 치명적이에요. 매출이 50% 감소한다.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탁자 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방장 월급도 줘야 되고 알바생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도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그건 다 똑같이 나가는데 매출이 줄면 자, 그래서 이것도 오래 갈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시가총액 3위 종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2차 전지 쪽에 어떤 셀의 대장주인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 삼성, SDI, LG화학은 당연히 팔았고요. 삼성, SDI도 어제 외국인들이 900억 이상 매도했다. 아하. 그리고 이게 2억으로 끝날 리가 없죠. 그러면 2차 코스닥의 시총 1위
2위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시총 1, 2위인데 이 집도 신저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LG화학이 지금 초를 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게 시총 1위, 3위 종목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보면 시총 1위 삼성전자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시총 3위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어제 S&P가 신용등급을 하향해버렸어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시총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네, 자, 그 다음에 HLB도 지금 반등은 하지만 흔들흔들합니다. 에코프로 BM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의 시총 1, 2위, 1, 3위 종목들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 흔들흔들 하는 게 본질적인 재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하락 종목 수 양시장에 엄청 많았죠. 하락 종목 수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방어적으로 나서야죠. 방어적으로 나서. 왜냐? 그렇다면 지금 막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식품 뭐 각종 뭐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일단 조심하자. 왜냐? 지수를 이기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 지수가 그래도 보합이라도 유지해야 종목 장세라도 되지. 지수가 쭉 어제처럼 막 1.8%, 1.7% 이상 이렇게 밀리면 종목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종목이 있다. 물론 뭐 지수가 폭락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올라가는 종목을 찾고자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한다. 그럼 그 CEO님은 경영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야 되겠죠. 오르기보다 빠지는 게 훨씬 쉬운데 내가 거기에 나선다. 네. 그렇다면 그 CEO님은 경영 능력이 문제가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쩌면 이러면요. 전반적으로 한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어제 사실 보면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어제 변압기 쪽 주식들 보면요. 아침에 올랐다가 네, 어제 음봉이 났죠. 변압기 쪽 어제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조심하시는 쪽으로 제가 늘 강조해 주식 투자는 뭡니까? 네,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분은 잘 지키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수익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잘 지키고 안 깨지고 덜 깨지다가 기회가 왔을 때 쭉 뻗느냐. 이걸 큰 그림을 못 보고 20, 30% 먹고 나오느냐. 여기에서 경영 능력이 주식 투자라는 사업의 경영 능력이 되는데 어쨌든 잘 지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지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제가 한번 수익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셨지만 그분의 수익률인데요. 어쨌거나 잘 지킵니다. 안 깨지고 지키다가 여기서 재룡전기 한 방으로 300% 수익, 307% 뭐 싫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4.8% 올랐는데 이번 307%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공부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다. 어쨌거나 안 깨지고 덜 깨지고 버티다가 딱 뭐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그래서 이런 집중적으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승부를 던졌는데 만약에 하 대표님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별자는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식 투자를 못한 성적표가 나쁜 우리 CEO님의 경영 방식을 보면 주저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손실만 계산하고 우유부단은 항상 내 포트폴리오 종목은 가장 주식시장이 괜찮을 때 가장 좋은 종목 위주로만 보유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요, 금요일 날 마이너스 종목들은 싹 정리해버린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주식은 난 안 갖고 있겠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종목 선정에 신중하신 다음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은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그 CEO님 우유부단해서 그 회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리고 설사 내가 판 주식 올라갔다 하면요. 아, 내 주식 3분 더 수익이 나서, 오랜만에 수익이 나서 오늘 즐겁게, 네, 그 치킨 튀겨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겠구나 생각하면요. 또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판돈으로 또 좋은 종목 가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잘 지키는 타이밍이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 5천을 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아주 힘들, 수익률 100%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갔는데, 다시 1억이 5천만 원 되는 거는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50% 까지는 건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산을 오르는 거는 정말 힘든데, 내려 굴러 떨어지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한님은 잘 지키는데 지금은 집중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상 삼성전자나 LG화학,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 등등의 상당히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도 해결된다고 될 일이 아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근본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자, 지난 4월에 미국 국채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대체로 금리와 나스닥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4월에 쭉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4월에 흔들흔들 했죠. 자, 근데 5월달 들어서 다시 쭉 올라온 배경은 뭐냐? 다시 금리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어제는 4.6%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또, 네, 흔들흔들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미국 시장도 좀 버겁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께서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네, 그렇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시장은요, 좀 수익이 났을 때, 그때부터 큰 손실이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느긋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야, 이런 종목 괜찮다던데 얘기하면 쉽게 손이 나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카드라만 해도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걸려가지고요, 그냥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도 더 돌다리를 두들겨 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늘도 힘들다. 근데 저는 더 그저 이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파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다들 큰 제목만 보니까 파업, 삼성전자가 파업이 되면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 피해가 엄청날 텐데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시장도 계속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겠죠. 어중간한 것들 이제 현금을 확대하면 한번 또 짭짤한 단기에 먹을 기회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맨날 올라가나요? 주식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재롱전기 이런 국면처럼 한번 재롱전기 이런 종목도 지금 장분이 한번 콩 쳐박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럼 그때 또 잘 사면 또 이런 거 먹을 날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관련했었어요. 제가 그동안 워낙 우리 그 애청자님께 말씀을 제가 많이 그동안 워낙 말씀 많이 드렸어요. 똑같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자, 볼까요? 우리 프레어님 또 가입하셨다니까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우리 애청자님 다 아시죠? 워낙 제가 그동안 귀에 딱지도록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곤 했는데요. 뭐 예를 4월 1일 날 가면 뭐 인포마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휴먼테크는 요때 네, 추천해드리고 또 했지만 때부터 이미 VT, 아이패밀리 SC, 네, 잠양식품
현대일렉트제로 일진전기까지 쭉.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는 나중에 그 말씀도 또 드렸었죠. 지금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명확하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호황에 접어든 종목 중심으로 하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신 분들은 지금 결과가 좋으실 거고, 엉뚱한 데 가 계신 분은 지금 그래서 실제 거절에 뿌리가 깊다 하면서 이 얘기는 워낙 K컬처부터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에도 많이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 딱 아시죠? 화장품도요. 제가 어제 다른 또 CEO님을 한 분 만났는데 항상 저는 현장에서 그 최고 위층을 만나봐야 제대로 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 탐방 가가지고 주식 담당자 만나봐야 그 시간이 있으면 신문기사 검색을 했더 놨습니다. 화장품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조선미녀 이런 회사들 굉장히 지금 뭐 미국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던데 아직도 초기죠. 그래서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AI 이제 방산 K컬처는 계속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들이 주구장창 조정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상향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기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전체 시장을 보면서 이런 기복은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캡티비전이 공시가 났어요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캡티비전 한번 이렇게 캡티비전이 어제 한 9만 주, 90여만 주인가요? 90여만 주, 좀 89만 주인가? 3자 배정 유전 공시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캡티비전은 전신에 글람이라는 회사의 삼성증권이 전화사채 그때 삼성증권이 글람 회사 상장하는 거 주관사를 맡으려고 했었어요. 전화사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화사채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이걸 이번에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면요. 보통 그 미국에 어떤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있으면 보통 투자하기 전에 야 이런 거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출자 전환 좀 시켜주세요. 왜냐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 자금으로 이런 거 갚아버릴까봐.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자 전환이 됐다 하면 조만간 미국의 투자회사로부터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호재죠. 긍정적인 흐름이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캡티비전 같은 주식은 단타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화병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님께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짜리 6개월 만기 적금을 들었다. 근데 그 적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기대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이 나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이번에 벌었어요. 한다면요. 이걸 또 주식 다 하면 언제 또 깨먹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한 20% 정도는 안 깨지는데 탄탄한데 뭔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채권을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닥권, 여기서 더 빠져자 완전 바닥권인 종목, 그리고 꿈이 큰 종목, 이런데 쟁여놓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깜짝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쟁여놓는 정도의 전략을 하시면 지금 제일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미국의 투자회사들의 투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조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에 사시는군요. 우리 미사님께서 리튬 플러스 계약 소식이 있다. 근데 지금 어제 최근에 그 전웅 대표가 주주들한테 호소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의 변익성 회장, 돌아가신 변익성 회장의 미망인 분과 아드님은, 아들이 어려거든요. 32살로 알고 있는데,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하이드로 리튬 포스에서 전웅 박사를 빼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 되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마 그거 볼 때는요, 그 옆에 또 잡꾼들이 있겠죠. 저 사람들 앞서 덕을 보려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하이브도 누구 그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주식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괜히 옆에서 누가 부추겨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거 그냥 하면 수천억을 벌 사람이 옆에서 누가 하니까 네 그냥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옆에서 꼭 시누이 같은 사람들이 뭐 예단이 뭐 어쩌니 저쩌 잡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미망인과 그 아드님 옆에 뭔가 또 사특한 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또 이때 아쉬운 거는 그러면 전용 대표도 그동안 주주들한테 좀 잘 하든지 주주들한테 잘 해가지고 주주들이 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주주들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동안에는 주주들을 외면해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주주한테 호소하고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주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업황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 한 2년 전에 수산의 리튬 업황이랑 지금이 좀 많이 다른데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서로 이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움이 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건 기술하고 다른 문제죠. 자, 그렇습니다. 민희진 맞습니다. 민희진 그분도 일이 저렇게 될 줄 몰랐겠죠. 자기가 그 가만히 있으면 수천억을 버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걸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사단을 내놓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릇이죠. 사람이 그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런 일조차 안 만들겠죠. 저 같으면 그 하이브 그 방 그분이랑 더 잘 해가지고 더 일을 꾸며서 더 돈을 많이 벌겠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오늘도 삼성전자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둘러싼 환경은 구조적이고 이게 알맹이 있는 본질적인 악재라서 좀 시간이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방어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또 한 번의 단기 찬스를 올 거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30초 후에 기당 방송 시작하겠습니다.